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창문 열고 마당을 보세요. 당신의 집을 내려다보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운풍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집안의 원인 모를 병이 계속 돌아요. 아무리 병원 가도 낫지 않아요.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연락이 끊겨요. 사업이 자꾸 꼬이고 돈이 새어나가요. 이게 다 마당에 심어놓은 그 나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불의 해입니다. 나무는 목이에요. 불은 화입니다.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그 기운이 불로 변해서 집안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북 어느 시골 마을에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집보다 더 큰 나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신목이라고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 주인 80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제가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나무가 집을 완전히 덮고 있더라고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집안이 7월 한여름인데도 냉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시든지 집을 옮기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신목을 어떻게 베냐고. 조상님이 지키는 나무라고. 결국 그 할아버지 3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나무는 절대로 마당에 심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한자로 쓰면 수양버들 버들입니다. 드리울수, 눈물 흘리듯 늘어진 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를 통곡의 나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풀고 우는 여자 귀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이 절대로 집 근처에 버드나무를 심지 않으셨어요. 묘지나 연못가, 물가에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쁘다고, 낭만적이라고 마당 한가운데 버드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자식이 아프거나 남편이 사고를 당하거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거나 특히 여자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고요? 버드나무 기운이 중에서도 극음극이거든요. 음기가 여자의 길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여자가 먼저 무너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당에 버드나무 있으면 당장 베어내십시오. 뿌리까지 다 파내고 그 자리에 소금 뿌리고 정화하십시오. 두 번째 흉목,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요? 그거 귀신 쫓는 나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목. 복숭아 나무는 벽사의 나무입니다. 무당들이 복숭아 나무 지팡이를 들고 굿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귀신을 쫓는 힘이 너무 세서 조상님까지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조상님들이에요. 그런데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조상님이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자손이 끊기거나 대가 약해집니다. 특히 장남이 무기력해져요. 아들이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조상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 나무는 불효의 나무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이 마당에 커다란 복숭아 나무를 키웠어요. 해마다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걸 따다가 팔아서 돈도 벌고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자식 셋이 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복숭아 나무 기운이 자식의 효심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나무, 절대 마당에 심지 마십시오. 세 번째 흉목, 집보다 큰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소나무든, 느티나무든, 은행나무든, 나무가 집보다 크면 그건 흉목입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거예요. 나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손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장의 기운이 꺾입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요. 특히 허리가 약해집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요. 머리가 맑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냐고요? 나무 그늘에 집이 눌려 있으니까요. 햇빛이 안 들어오고 양기가 약해지고 집 전체가 음습해집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고 사람이 병듭니다. 여러분,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그늘도 좋고 운치도 있어요. 하지만 나무를 키우는 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사람을 지배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 마당 나가서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지붕보다 높습니까? 나무 그늘이 집을 덮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지를 쳐내든지 아예 베어내든지 하십시오. 나무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마당에 이 나무들을 심으면 복이 들어오고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자손이 번창합니다. 첫 번째 길목,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이 나무는 황금 주머니입니다. 감이 열리면 그게 다 돈이에요.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옛날 사람들은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집안의 재물운을 지켜줍니다. 특히 홍시가 되어서 물렁물렁 익으면 그게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상서로운 징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반드시 집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심어야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생기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남동쪽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여기에 감나무를 심으면 그 집은 3대가 부자로 삽니다. 실제로 제가 본 집 중에 마당 동쪽에 감나무 2그루를 심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조부모 때부터 재산이 많았고 아버지 대에 더 불어났고 아들 대에는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감나무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답니다. 할아버지가 집 지을 때 심었대요. 여러분, 감나무 하나가 3대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길목,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는 벼락 맞은 수호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추나무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벼락 맞고 나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대추나무로 벼락 맞은 자리를 막았습니다. 대추나무 말뚝을 박아 놓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대추나무는 잡기를 물리칩니다.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면 대추나무를 심으세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추나무는 자손 번창의 상징입니다. 대추 한 알에 씨가 한 개씩 들어있잖아요. 그게 다 자식이에요. 대추가 많이 열리면 그 집은 자손이 번창합니다. 특히 아들을 원하시는 분들, 마당 동쪽에 대추나무를 심으십시오. 신기하게도 아들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충북 어느 시골에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집이 있었어요. 딸만 셋. 남편은 아들 낳으라고 스트레스 주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그 집 안주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마당 동쪽에 대추나무를 심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대추나무한테 기도하십시오. 그 집 사모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2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기도를 들어줍니다. 세 번째 길목, 석류나무와 모과나무입니다. 석류나무, 이건 여왕의 나무입니다. 석류 한 알 안에 씨가 몇백 개 들어있습니까? 그게 다 복입니다. 석류나무는 여자를 위한 나무예요. 특히 안주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석류나무가 있는 집은 여자가 오래 살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모과나무, 모과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은은하고 깊고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그 향기가 집안을 정화합니다. 나쁜 기운을 다 날려버리고 좋은 기운만 남겨놔요. 모과나무 있는 집은 집안 공기가 다릅니다. 향기로워요. 그리고 모과는 기침에 좋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겨울에 기침하시는 분들, 마당에 모과나무 심어놓고 모과차 끓여 드시면 기관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나무, 대추나무, 석류나무, 모과나무, 이 네 가지 나무만 있으면 당신 집은 복덩어리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나무, 비싸죠? 소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 심지어 억대가 넘어가는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당에 소나무 심어 놓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소나무가 비싼 건 희소성 때문입니다. 모양 좋은 소나무가 귀하니까 값이 비싼 거예요. 하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소나무는 1년에 2번 약을 쳐줘야 해요. 벌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송충이가 한 번 꼬이면 일주일 만에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소나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소나무는 반드시 집의 북쪽에 심어야 합니다. 북쪽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소나무가 그 차가운 기운을 막아줍니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걸 풍수에서 비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남쪽이나 동쪽에 심으면 그건 흉입니다. 남쪽은 양기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소나무가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음습해지고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소나무 있으시면 위치를 확인하세요. 북쪽 아니면 과감하게 베어내십시오. 비쌌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나무는 소중합니다. 아름답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나무를 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무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무를 다스리십시오. 흉한 나무는 과감하게 베어내고 길한 나무는 정성껏 키우십시오. 그러면 2026년 병오년 불의 해가 와도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건강합니다. 당신의 재물은 불어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이미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쁜 기운은 모두 떠나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올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복이 열리는 나무만 키운다. 이 한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의 다짐이 하늘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복을 응원하는 그 마음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대운풍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